네. 1990년 11월 3일. 네. 학생의 날이죠. 예, 일제시대. 네, 그 광주에서 일어났던 그 학생 의거. 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학생의 날. 네. 네. 제가 어린 시절에는 그 학생의 날이 대단히 길 있는 날이었어요. 네, 의미가 있는 날이었죠. 네. 그렇지만 그 학생의 날을 왜 그렇게 그냥 아무런 흔적도 없이 그냥 네 지나쳐야만 했을까요? 네, 그것도 참 그러네요. 네, 아무튼지간에 이런 식으로 그 옛날에 그 학생의 날을 되돌아보라는 그런 기회도 되겠네요. 아무튼지간에 하필이면 11월 3일 날 제가 고소장을 제출했더라고요. 교학사가 저자의 동의 없이 팔아치운 그 한국 역사 만화 전집 14권을 되찾기 위한 되찾기 위한 고소장이었어요. 저작권법 위반 사건이죠. 네. 그것이 고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고소장 제출 안 하고 그냥 지나갔다면 검찰 비리 피해자로 전락할 일이 없었겠죠. 그랬다면 글쎄요, 편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작가 정신이 투철한 작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저희 부부가 저기요, 터무니없는 정치 현실, 법치 현실을 그저 아무런 그냥 나 몰라라 하면서 그렇게 그냥 외면하고 침묵하고 묵인하고 그러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까? 가끔 그런 거 생각해 봐요. 그렇게 비겁하게 졸렬하게 눈 감고 귀 막고 입 다물고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보다는 검찰 왕국을 상대로 한 맞짱뜨기를 일찌감치 시작할 수 있었던 거 결코 나에게 찾아든 재앙이 아니죠. 위대한 인간으로 검찰 왕국을 상대로 한 맞짱뜨기에서 끝내 이기고야만 검찰 비리 피해자 김경란으로 똑바로 서기 위한 설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죠. 그 기회를 저는 도망치지 않고 붙잡았던 거예요. 도망쳤다면 그게 제 몫이 될 수 없었죠.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깨우치고 터무니없는 이 정치와 대한민국의 정치와 법치를 또 왜 번번이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되고 말고 왜 또 그렇게 눈 감고 귀 막고 입 다물고 사는 게 참 멍청하게 사는 건데 그게 왜 뭐 세상 없는 처세술처럼 그렇게 우리 국민들 사이에 각인이 되고 있고 각인이 됐을까? 그런 것들 연구하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건 나쁜 공부 아니잖아요. 나쁜 공부 아니니까요.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하면서 느꼈던 거는 검찰 왕국을 상대로 한 그 맞짱뜨기를 시작하면서 느꼈던 거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예요. 그래서 원리 원칙에서 꿀릴 거 없고 진실과 정의에서 꿀릴 거 없고 그대로 유치원에서 배운 것대로만 하면 틀림없다예요. 반드시 백전백승한다네요. 그래서 저는 바보 위반 안에 그런데 저작자가 되기 위해서 1981년부터 제 남편이 한국 역사 만화 전집 14권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남편이 저작자다운 저작자, 만화가다운 만화가로 좋은 책 만들어내는 만화가가 되도록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저게요 그 고증을 제가 해드렸어요. 남편이 궁금한 게 있으면 여보 이게 뭐냐 그러고 물어보면은 공부를 해 가면서 남편이 그냥 딱 이해하기 쉽게 간단명료하게 논리정연하게
정리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역사의 흐름, 그 장면이 각자 갖고 있는 역사적인 의의, 그리고 거기에서 좀 알고 그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대목들, 그런 것들을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니까요, 한국 역사 만화 전집 14권을 그리고 났을 때 저희 부부가 갖게 된 거는 이 추세로 그대로 위인전을 그려내면 좋겠다. 그런데 마침 이휘하 선생님의 그 저게요, 사파를 그리겠어요. 그 한국 아무튼 역사예요. 예, 현대사. 아무튼 이휘하 선생님의 그 저기 책이 좋아 보여서, 그러니까 제가 뭐 그걸 저기는 아니지만 사파를 그리기 위해서 가져온 원고를 보니까요, 욕심이 나는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만화화 시키면은 괜찮은 책이 되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한국 역사 만화 전집 14권을 그려본 실력이었기 때문에, 또 부부가 합심해서 위인전 그리고 또 한국 현대사인가 뭔가 아무튼지 좀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지 간에 그거 그려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 목표는 그래서 밥벌이조차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렸기 때문에 제가 목표로 한 거는요, 화랑간창이 되고 의기농계가 되겠다는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역할, 국민의 각성과 분발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정말 국가 권력의 주인다운 주인님으로 똑바로 서게 될 때, 정말 진정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국민 국가 권력의 주인으로 똑바로 정립될 때, 우리들의 정체성, 가치관 그런 것들이 다 의지, 용기, 지혜, 이런 것들이 다 올바로 정립이 될 때 대한민국은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제가 그 한국 역사만 전집 14권을 빼앗겼던 것이 제가 위대한 인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기회로 전 받아들였어요. 제가 그렇게 그게 위대한 기회가 될 수 있다면요, 눈 감고 힘갖고 입 다물고 살아야만 했던 우리 대한민국 국가 권력의 주인님들이 정말 위대한 국민을 만들겠다,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위대한 국민이 되겠다고 거국적인 차원에서 제가 결심하는 거죠. 한마음 한뜻이 돼서 손에 손잡고 그런 역사를 불러일으킬 수만 있다면요, 언제가 될까요? 이렇게 이승만 정권이 저기가 극성을 부릴 때 이승만 정권이 무너졌고, 전두환 정권이 극성을 부릴 때 전두환 정권이 무너졌어요. 그럼요, 검찰 왕국은요, 검찰 왕국이 극성을 부릴 때 검찰 왕국이 무너지는 거죠. 그때가 바로 검찰 왕국이 지금 망하기 위해서 극성을 부릴 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그냥 뻔뻔스럽게 그냥 공공연히 해치울 때, 그때 국민이 분발하게 되고 이건 아니다,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해야 된다는 용기와 의지와 용기와 지혜로 똘똘 뭉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런 기회를 까지 기다릴 수 있다면 그게 금상첨화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저 자신의 수준과 처음부터 이끌어 올리면서 또 국민의 수준과 차원을 이끌어 올리기 위해 아주 빈틈없는 그 계획을 미리 강구해 놓고 그 대책을 강구해 놓을 수 있다면요, 제가 앞장서서 그러면은
네. 저는 네 밑바닥을 예 싹싹 기어야만 하는 검찰 비리 피해자잖아요. 네. 저는 뭐 역사 공부한 일 없고요. 전 이대 물리학과 나왔고요. 네. 그러니까 이대 물리학과를 나온 데 열등생이죠. 네. 취직도 못했고 뭣도 못했고 네. 네. 그 열등생에 불과한 네 검찰 비리 피해자. 네. 또 네 작품 저기요. 네. 밥벌이조차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렸으니까요. 그건 또 작가의 세계에서는 또 낙오자네요. 네. 자의에 의한 낙오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무튼지간에 더 이상은 내 작품을 못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건 인생 놔주고 낙오자에 불과한 내 검찰 비리 피해자보다 네. 대한민국의 정치, 예, 경제, 종교, 예, 사회 지도자님들의 수준과 차원은 네, 저보다 월등하게 높아야죠. 네. 그런 이론이 성립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네 도달한 위치보다 수준보다 차원보다 전문가의 수준이 차원이 네 나를 능가해야만 된다면요. 네 기꺼이 네 나를 능가하십시오. 저를 능가하십시오. 네 제가 네 밑바닥에 흔쾌히 네 깔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부탁하는데 네 양심 네 소신 다 팽개치고 네 권력에 아부아참하기 위해서 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내 그런 내 지도자의 역할을 뭐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국민들이 내 주시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무관심할 때는 내 그런 게 내 저기 독이 되지 않죠. 그렇지만요.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 그따위 짓을 하면은 그대로 그 사람 인생이 내 끝장나는 거잖아요. 네. 그때까지 어떻게 여하이 버텨내는가. 어떻게 그때까지 지금 그 진짜 네 제 수준 네 차원 네 드높이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하려면은요 뭐 간신히 억지로 이기는 네 그런 노력이 아니죠. 그런 공부가 아니죠. 그런 고생이 아니고요. 네 행복하게 즐기고 네 유쾌하게 즐기고 상쾌하게 즐기고 활기차게 즐기고 씩씩하게 즐기고 그 고생이 낙이라고 하는데 또 네 저기 뭐야 산악인들은 네 일부러 그 비싼 입산료 내야 되고 장비 다 짊어가려면 저기 뭐 비행기 값 전세 대절해야 되고 그거 거까지 그 자연이 만들어주는 극한 상황을 그것도 아주 최고의 고난이도로 그 고난이도의 극한 상황을 그렇게 거금을 투자해서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훈련해야만 수련해야만 단련해야만 그 K2 봉이니 에베레스트니 무슨 산이 몰라야죠. 그래서 산악인들의 가서 즐긴다는 것까지만 알고 그다음에 누구죠? 그 KBS가 아마 따라가서 그거 다 그 등정 과정을 다 저기예요. 아주 생중계 해줬던 것 같아요. 이름도 생각 안 나네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그런 거 그 고생이 얼마나 막심한 것인지 그런 것도 또 얼마나 위험한 코스를 그 순간순간 위기를 순간순간 정말 행복하게 이겨내야죠. 그냥 힘들게 뭐 저기에요 비명을 지르고 괴로워하면서 이겨내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식하게 활기차게 그렇게 이겨내야만 되잖아요. 저 사람들 산악인들이 할 수 있다면 나도 검찰이 제공하는 그 모든 그 악행, 괴로움, 시련, 고난 이런 것들을 정말 행복하게 즐기고 그렇게 해야만 검찰 왕국이 시작된 지금 이 순간부터 그때까지 그렇게 하면서 정말 수련과 단련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깨우치기 연구, 탐구, 모험, 실험 다
해야죠. 네.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작정했어요. 해낼 자신 있어? 네. 해내지 않으면 어쩔 거야, 네가. 뭐 비참하게 살다 처참하게 죽을 거야? 곧 죽어도 용감하게 싸우다가 용감하게 죽기 위해서 용감하게 살겠다는, 싸우겠다는 의지로 임하면서 행복하게 즐기고, 네, 줄기차게 즐기고, 상쾌 유쾌 상쾌 통쾌하게 즐기고 해보자. 그것이 만약에 네, 가능했습니다라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바칠 수 있다면요, 공개할 수 있다면요, 네, 구축은 길을 찾는, 네, 어떻게 살아야만 네, 유익하고 유능한 네, 인재로 네, 확실히 자리매김되면서, 네, 전화위복을 만들어내는 네, 기법, 비법 제대로 활용해서 더더욱 네, 효과적인 네, 그 기법을 만들어내는 네, 인재다운 인재로 한평생 네, 무난하고 무탈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어떤 난관도 네, 행복하게 즐기고, 네, 줄기차게 즐기고 활기차게 즐기겠다고 하는데, 네, 그 괴로움이 네, 결국은 네, 낙이 되지. 그 괴로움으로 남겠어. 괴로운 추억입니까? 아니면은요, 정말 대견하고 네, 자랑스러운 추억이 되겠습니까? 나 이거 괜찮다죠. 이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가 아니에요. 네, 정말로 네, 그러니까요. 이거를 왜 행복하게 즐겨야 되는지 그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목표가 정해지니까, 너무나도 바람직한 목표가 지내니까, 네, 무슨 뭐 짓거리를 해주는 게 짜증이 나는 게 아니고, 그래 고맙다, 이건 또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네, 제대로 이겨내서 네, 씩씩하게 활기차게 네, 이겨내서 네, 네, 이건 이렇게 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라는 걸 네, 기록해서 네, 바치면, 공개하면 네, 정말 네, 대한민국의 네, 꿈나무들이죠. 미래의 네, 대들보와 네, 초석이 될 네, 꿈나무들이 네, 그걸 네, 더더욱 네, 발전시키고 진화시키고 승화시킨다면요, 네, 그 대단한 적이잖아요. 네, 확장성이잖아요. 가장 바람직한 네, 차원에서도 정말로 멋진 문화, 멋진 용기, 의지, 투지로 다져진 네, 인간의 네, 정신문명, 네, 그리고 네, 문화 풍토, 네, 정말 네, 가장 긍정적인 네, 관습 관례, 그런 것들로 다 내 자리매고 절대로 별치 않을 내 진리 철칙으로 내 자리매길 될 수 있다면요, 네, 즐겨야 할 이유를 네, 얼마든지 발굴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마치 다이아몬드 광산을 통째로 네, 독점하고 있는 거. 아무도 거기에 내 관심을 안 가져주시니까요. 작품이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있는 물건입니까? 라는 질문에 모두 그냥 네, 제발 나한테 그런 거 묻지 마 라고 네, 부탁하는 거죠. 네, 정말 애절하게 네, 그런 네, 모습들만 보여주시니까요. 네, 내친김에 네, 저게요. 네, 도대체 네, 저는 저게요. 1989년 네, 1월 9일 날 기획사로부터 네, 서 선생이 그린 네, 한국 역사 만화를 네, 동서문화산지 어딘지에 팔았는데가 아니고 넘겼는데, 그쪽에서 서 선생 이름을 빼버릴 것 같습니다라는 네, 연락을 받았어요. 제 남편이 네, 남편이 옮겨준 얘기를 네, 전 네, 잊지 않고 계속해서 네, 또 짓거리고 열심히 네, 설명했어요. 30년 동안 네, 반추에 반추를 거듭한 거예요. 네, 그 말을 듣고 네,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 동서문화사에 가서 내 이름 기록해달라고 해? 네, 동서문화사도 아니잖아. 동서문화사인지 어딘지죠. 네,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래, 네, 어떻게 되는지
네, 이게 네, 섣불리 네, 경거망동할 일은 아니고 경솔하게 네, 움직일 일도 아니다. 네, 실체가 드러난 다음에 어디 보자. 네, 그리고 기다려야 될 순간이다라는 걸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다려야 된다, 아직은. 네, 어떤 책이 출판될 것인지. 네,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네, 교학사를 상대로 해서 뭘 어떻게 따져요? 네, 저작권 법이라는 책부터 사왔죠, 그러니까. 그런데 네, 까만 건 글씨, 하얀 건 종이. 예, 법률 무지렁이잖아요. 법률 무지렁이에 불과했어요. 네, 그 움직일 수 없는 제 실력이에요. 능력이고, 네, 역량이고. 근데 네, 검찰 왕국을 상대로 한 네, 맞짱뜨기를 시작했어요. 그 법률 무지렁이가. 네, 불과 네, 2, 3년 안에. 왜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 네, 저도 예,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네, 그런데 네, 제일 처음에 느낀 거는 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예요. 근데 30년 동안 제가 기억하지 못한 거는 네, 분석하지 못했던 거는 네, 작가다운 작가가 만화가다운 만화가가 되기 위해서 네, 만화가가 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 제 남편을 위해서 네, 저는 네, 법률 무지렁이에 불과한 것만 아니라 또 네, 1980년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까지 네, 저는 국군 아저씨께 네, 드리는 네, 그 위문 편지.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저는 국군 아저씨께 드리는 네, 그거 네, 위문 편지 숙제예요. 과제고. 1년에 막 3번, 4번도 네, 그런 과제가 나와요. 제가 학교 다니던 때가 네, 1955년 6.25 직후잖아요. 그때부터 네, 제가 네, 초등학교 졸업한 게 네, 1961년이니까요. 네. 그리고 네,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또 이화여대에 네, 입학을 한 후에도 네, 국군 아저씨께 드리는 네, 그 위문 편지. 네, 이화여대 네, 저기에요. 네, 그 저기를 마크를 달고 네, 거기에 도착하면은요. 네, 친구들 저기에요. 답장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는 네, 보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예, 군인들한테서 원래 답장이 없는 거죠. 네. 그런 위문 편지조차도 못 쓰던 위인이에요, 제가. 네, 단 한 번도 위문 편지 숙제 네, 성공해 본 일이 없는 위인이에요, 제가. 네, 글재주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무이한 네, 취미가 네, 독서가 된 이유는 네, 초등학교까지는 네, 남들이 다 읽는 네, 그 동화책을 돈이 없어서 읽지를 못했어요.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제가 밥을 해먹고 네, 학교에 다니고 어머니는 네, 돈 벌러 나가고 네, 저는 네, 제가 밥을 해먹으면서 학교에 다녀야 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책을 읽을 시간도 없었고, 네, 책이 네, 저희 집에 예, 뭐 어머니가 사다 주신 책도 없었고. 그런데 배하여 중에 네, 입학을 해서 바로 네, 저게요, 네, 저희 반 네, 고게 네, 바로 길 나서면은 네, 도서관 올라가는 계단이 네, 보였어요.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방과 후에 네, 그 도서관 네, 그 계단을 올라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네, 그 네, 동화책이 거기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네, 집에 안 가고요. 네. 저보다 3살 아래인 네, 남동생이 있었는데 네, 그 아이 걱정은 전혀 안 했어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네, 제 동생이 착했던 것 같아요. 네, 집에 안 가고 그냥 도서관에서 그냥 동화책만 읽었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네, 독서로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지금 네, 부모님들의 네, 저기가 공부를 잘하는 네, 학생이 아니고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평생 교육 네, 자기 혼자 네, 아주 씩씩하게 활기차게 유쾌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네,
인재로 키우고 싶으시겠죠. 네. 부모님들이 동화책을 사다가 네. 그냥 너를 위해서 사왔다가 아니고 내가 읽으려고 사왔다 하면서 소리내서 읽어 주면요. 네. 아이는 그냥 아무런 부담 없이 동화책 낭독을 듣게 되는 거겠죠. 네. 그러면은요. 그다음에 사다 놓은 책 뭐 이거 읽어줘 저거 읽어줘 하면서 요구할 수도 있고요. 네. 끌고 가는 독서가 아니고 부모님들이 미리 마련해 드리고 그리고 끌려가 드리는 그런 독서를 그런 습관을 붙일 수 있다면요. 공부도 똑같은 저기로 공부해라가 아니고 이거 재밌는데? 네. 그렇게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배려해 드리고 연구해 드리면은요. 지를 바쳐 드리면은요. 이끌어 드리고 밀어 드리고 나보다 더 사랑은 내 아들과 딸을 위해서 그렇게 밀어 드리고 이끌어 드리고 그렇게 자기의 저기에요. 아이의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학생치고 공부 난 공부 못하는 게 좋아가 없죠. 나도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 나도 노래 잘 불렀으면 좋겠어. 나도 그림 잘 그렸으면 좋겠어. 뭐라도 한 가지 잘하는 게 특기가 있었으면 좋겠어. 취미가 있었으면 좋겠죠. 그게 인간의 당연한 욕구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렇게 자발적으로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경험을 제공하면서 갖가지 경험을 제공해 드려야 내 아이가 무엇에 관심이 많은지 어떤 걸 선택하면은 정말 탁월한 능력을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인지 어떤 것이 가장 확장성이 있는 우리 아이의 취미가 되고 특기가 될 것인지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걸 그냥 억지로 그냥 학원에 집어넣고 그냥 공부해라 다행히 거기에 호응하는 아이도 있겠지만 호응하지 못하고 엇나가는 그런 학생들도 부모의 욕심이 과하면 과할수록 학생들은 엇나가겠죠. 아이들은 엇나가겠죠. 독서교육은 그렇게 저는 제 남편이 좋은 책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려면은요 예어가 풍부해야죠. 그래서 남편은 한국 역사만화 전집 14권을 그리기 시작했을 때 남편이 권당 85만 원의 할애를 받는 것이 고작인 고중을 다 제가 맡아서 도맡아서 해드렸어요. 될 수 있는 대로 모르고 그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건성으로 그냥 스토리에 따라서 그리는 그림이 아니고 스토리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역사 공부를 해가면서 역사의 흐름 권력의 흥망성쇠를 저절로 깨우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역사 공부도 병행하면서 그 한국 역사 만화 전집 14권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착실하게 그려낼 수 있도록 그러면서 고중을 감당했고요. 그 다음에 온 가지 해야 동화책 뭐 헌책방에 가면은 저기에요 다이제스트 등등등등 뭐 별의별 책이 다 많죠. 온갖 잡동사니 그냥 뭐 한 권에 100원 200원 주고 그냥 집어올 수 있는 그 책들을 모아다가 거기서 예화를 발굴하는 거예요. 그리고 흥미로운 그 내용 또 굉장히 익살과 재치를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내용 해학이 깃들어 있는 내용들 일일이 다 수집해 가지고 분류해서 스크랩을 해 놓는 거죠.
그런 작업을 하면서 제 지식은, 지혜는, 익살과 재치는 조금씩 조금씩 성장했겠죠. 그것이, 그런 공부가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도 다 그러느라고 다시 읽은 거예요. 다시 읽으니까 어린 시절에 읽었던 그 내용하고 사뭇 다르더라고요. 아,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됐을 때, 엄마가 됐을 때 그 동화를 다시 자식들에게 읽어주면서 아이들을 그렇게 독서의 세계로 유인을 하고 유도를 하고, 그리고 또 할머니가 돼가지고는요, 손자 손녀에게 그걸 읽어주면서 또 다른 깨우침을 스스로 구하게 되면서 노련한 늙은이가 로 성장할 수 있다면 참 그거 괜찮은 방법이겠다. 교육도 되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한 그 평생 교육도 되고, 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그 독서에 흥미를 갖고 취미를 갖게 된 그 학생들은요, 자녀들은요, 어떤 인간으로 성장할까요? 시시한 인간으로 성장할까요? 아니면요, 박학다식한 정말 재기발랄한 그런 인간으로 성장할까요? 뭐 인문학 책은 어려워서 그 어려운 인문학 책 읽으려고 해봐야 그거 귀에 안 들어가고 눈에 안 들어가죠. 머릿속에 그게 저기가 안 돼요. 입력이 안 돼요. 인문학 책이 어렵거든. 다시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아빠가 됐을 때, 엄마가 됐을 때 대비해서 초등학교 때 놓쳤던, 아니면 초등학교 때 그냥 무심히 읽고 지나갔던 그런 동화책들을 한번 제대로 섭렵해 보시라. 그러고 나면은 그 독서의 세계가 새롭게, 흥미롭게, 신나게 열리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그렇게 그래서 누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항상 장사하느라고 밖에 나가 계셨고, 저 혼자 그냥 동생이 초등학교 저기라도 그 아이가 밥을 먹든지 안 먹든지 모르겠어요. 제가 밥을 준비해 놓고 늦게 올 것 대비해서 준비해 놨는지 어쨌는지 그런 거 하나도 기억이 없어요. 근데 아무튼 동생한테 신경 안 쓰고 난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 도대체 나는 어떤 누나였을까? 제 동생이 서울서대 졸업하고 제주도에로 발령이 나서 거기서 교편 선생님 하다가 자살을 했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누나였는지는. 그런데 동생도 신경 쓰지 않고 중학교 다닐 때 도서관에서 동화책 열심히 읽던 배아여중 학생 김경란, 그것이 제가 검찰 왕국을 상대로 한 맞짱 뜨기를 할 수 있는 그 실력의 저기예요. 실력을 제대로 다지던 시기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